때문에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누구는 사랑 때문에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누구는 길 한복판에서 무릎까지 꿇어봤다고 하죠. 사랑은 때론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죽도록 사랑한 남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배우의 이야기인데요. 때는 1972년 1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2시 여배우의 집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한 남성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죠. 이 남성은 오른쪽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총을 쏜 범인은 다름 아닌 60년대 최고의 여배우 방성자 씨였습니다. 인기 여배우가 권총으로 사람을 쐈다는 소식은 연일 이렇게 신문 서해면에 오르내렸죠. 방 씨는 영화 촬영에 쓰던 권총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 엉격별에 도둑에게 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정말 그녀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걸까요? 이 사건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다룰 사건이 방성자, 이른바 방성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어서 혹시 유명 여배우였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죠. 고등학교 때인데 방성자 씨가 육감적인 몸매였었는데 네. 이렇게 알고 기억은 하는데 아주 뛰어나지 않았었는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배우였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배우가 돼서 그야말로 관능적인 여배우로 인기를 끌었다는데 그런데 지금 서 기자가 설명을 한 거 보니까 사건 후 이 총격 사건의 충격을 받아서 전치 6개월을 받고 집에 누워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어떤 뭐 신체적인 약점이라든지 아팠을 때 의사의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단이 6개월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6개월 동안 누워있다 하더라도 네. 그 조사하는 수사가 해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경찰서를 부르지 못하니까 현장, 누워있는 장소, 침대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렇게 누워서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폐결핵과 신경쇠약증이 겹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저렇게 누워서 조사를 받은 거를 저희가 종합해 보니까 당시 새벽에 도둑이 들었는데 서랍에 넣어둔 권총을 꺼내서 도둑에게 쏘았다. 자신이 이렇게 주장한 거군요. 네, 자신이 쏘았다는 건데 자신의 집에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도둑이 응접실로 들어왔는데 그 인기척을 듣고 방성자 씨가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경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권총을 꺼내서 도망가는 도둑을 향해서 쏘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도둑이 뭐 화장실 창문을 넘어서 한 50m 도망갔다가 이 방성자 씨의 운전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네. 결국 이제 잡혔는데 어쨌든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 도둑이 와가지고 나를 뭐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그걸 막다가 그렇게 쐈다 그러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네. 지금 도둑이 인기척을 듣고 도망가는 것을 등을 쏴가지고 지금 배로 관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배우가 도망가는 도둑을 권총을 가지고 쐈다. 아무래도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그렇네요. 충분했죠. 잠시 후 더욱 많이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바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둑에게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냐, 사실 과잉 정당방위냐, 고의냐 이런 것이 좀 논쟁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추후에 정당방위냐, 과잉 정당방위냐 따지는 것보다 일단은 살인미수로 영장을 신청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 방성자 씨가 사용한 권총이 45구경. 보통 남자도 쏘기 어려운 거라면서요. 네, 이게 이제 191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육군 그 제식 그 권총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군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한번 그걸 쏴봤는데 이 반동이 굉장히 심해요. 네,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미국의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 여성들이 만약에 쏘게 되면 반동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는. 혹시 상체도 뭐 이렇게 움직여질 정도인가요? 한 손으로 네. 쏘게 되면은 뭐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아, 그래요? 두 손을 잡고 쏴도 이게 반동이 상당히 강한 그런 권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제
베레타 권총을 정식 제식 그 총기로 하기 이전에 이걸 썼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 도둑이 복부 관통상을 당했는데요. 이 도주를 하면서 응접실에서 90도 꺾어지는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총 맞은 자리가 이제 바로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흐릿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남성도 그것을 맞히기가 쉽지가 않는데 또 꺾어지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한 4, 5초만 만약에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여성이 이 그 도둑에 대해서 발사를 했을 가능성보다는 상당히 좀 능숙한 솜씨의 남성이 그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당시에 수사관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습니다. 중태에 빠진 그 도둑도 당시 자신이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때 도둑이 침입해서 도주자는 총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때의 방에서 남자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네. 그럼 남자가 있었느냐 확인해봤더니 사실상 거기에 그 여동생이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고 또 운전기사하고 신부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다른 남성이 있는 걸 확인을 못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4호 구경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썼는데 총 자체가 쇠로 돼 있어요. 쇠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반동이 총을 탕 쏘게 되면은 놀이새가 나갔다 들어가면서 총알을 무고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경찰이 쓰는 건 리볼버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쏘는 건데 네. 반동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손 잡고 쏘야 되는데 여성분이 혼자 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군요. 어떻든 그 도둑이 말하기에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니까 경찰은 거기에 의심이 가게 된 거죠. 네, 어쨌든 만약에 방성자 씨 주장대로 자신이 쐈다고 하더라도 이 총을 어디서 구했고 왜 가지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방성자 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기로는 65년도에 전쟁과 달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영화 소도구 대여업자로부터 콜트 권총 한정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동안에 반납을 하지 않고 7년 동안 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총기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실탄도 5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7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실탄 자체가 약간 녹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색깔이 약간 구리기 때문에 검죽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실탄이 아주 반짝반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수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영화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또 들어봤다면서요. 네, 근데 실제로 방송자 씨가 빌렸다고 하는 소품 대여업자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권총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다만 당시 이 영화를 제작한 게 방성자 씨의 전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 이 씨가 국방부에서 혹시 빌려온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미궁 속에 빠져서 경찰도 이 권총에 대해서 감식을 했는데요. 이 하나의 권총이 아니었습니다. 이 총신 부분은 상업용이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군용이어서 이 두 개를 하나로 조립한 권총이라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 다른 사람이 쏜 게 아니냐면서 방 씨를 추궁하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방성자 씨 혼자 살았던 게 아니라 그 네. 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뭔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성자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결국 이제 추궁을 시작했는데 네. 어쨌든 처음에는 방성자 씨는 아니다. 내가 네. 쐈다. 이렇게 이제 완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방성자 씨가 이렇게 버티면 다른 사람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알아내기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는 하지만 이 그 방성자 씨가 끝까지 자기가 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그 당시에 방성자 씨가 입었던 그 의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약큰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감정 결과가요. 그 방성자 씨가 입고 있던 분홍색 가운의 오른쪽 소매하고 가슴 부분에서 화약흔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그 통보를 받고 결국은 이 방성자 씨가 총을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일단 총을 쏜 사람이 여배우 방성자 씨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사실 총을 또 어디서 났는지도 꼭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총기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이 사건의 실마리를 네. 풀 수 있는데 경찰은 결국 총기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자 씨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영화에서 쓴 거다. 전쟁과 달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권총과 이 권총이 같은 것이다. 이 대답 외에는 더 이상의 아무런 답변도 방송자 씨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던 중 수사가 반전을 맞게 됩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대반전의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서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마무리되면은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 송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탐문서를 하던 중에 탐문에 걸렸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송자 배우가 잘 다니던 미용실에서 하는 말이 네. 방송자 씨하고 군인하고 친한 관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탐문사를 해봤더니 그 함상병이라는 군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시민이 제보하기를 함상병에서 아마 권총이 그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다라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거죠. 그러니까 방송자 씨 총기의 출처를 수사하던 중에 다른 남자, 즉 함상병이라는 다른 총기를 전달할 만한 사람을 네. 소화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성자 씨와 친한 군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한 군인 함 씨를 추궁하니까 자신이 총을 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왜 방 씨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제 두 가지겠죠. 뭐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불륜 행각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왜 불륜이냐면 방성자 씨는 당시에 뭐 싱글이었지만 이 한모 씨라는 공군 병사인 동시에 유부남이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리고 뭐 재벌 2세라고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감추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드러났죠, 그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 씨가 총을 쏴서 도둑을 쓰러뜨리자 저렇게 방 씨가 내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현역 군인이라도 함 씨가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자세히 보니까 5살 연하의 모 기업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재벌 2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중퇴를 하고 공군에 입대를 해서 공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병사 신분인데 이 여배우와 동거를 할 정도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또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당시에 이 아버지가 한모 씨 아버지가 당시 이모 공군 준장에게 뇌물을 주고 이 자기 아들을 당번병으로 근무를 하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 바깥에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이 여자 배우하고 이 동거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근무 기간이 형편이 없었었는데요. 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모 준장은 처벌받고 예편을 했고 이 총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 자기 이 함씨 즉 그 병사의 형이 예비역 대위였는데 아마 그 예비역 대위가 또 어디에서 이제 불법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 동생에게 줘서 그것이 이 범행에 사용됐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 씨도 자신이 쐈다, 방 씨도 자신이 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경찰이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걸 받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성자 씨가 자기가 쐈다 그러면 총기 다닐 줄 알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콜트 45 구경은 그 안전장치가 있어요. 안전장치를 풀고 노리쇠를 후퇴했다 땡겨야 총알이 들어가는 건데 그 방성자 씨가 그걸 알지 모르죠. 총을 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풀지도 모르고 땡길지 모르면은 결론적으로 방성자 씨가 쏜 건 아니다라고 증명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총을 쏠 줄 모른다는 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다면서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방성자 씨는 선고 직후 자신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주느냐, 추하게 봐주느냐는 전적으로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재판에 서기까지 그런 것들을 각오하면서 자신의 연인을 감싸고자 했던 내 사랑을 좀 아름답게 봐달라 이런 요청이었어요. 실제로 당시에는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런 말이 유행어로 돌 정도로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했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고 또 하나 이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한 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네. 함 씨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두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군요. 알려졌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불륜 관계에 있던 함 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총격을 했잖아요. 총격을 하고서 방량하고 이 함 씨하고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꾸미기로. 그래가지고 방 씨가 쏜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 함상병이 아까 재벌 이세라 그랬잖아요. 네. 300만 원짜리 그 전셋집을 얻어줬다 그러는데 3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한 채랍니다. 그 고급 전셋집을 이제 네. 마련해 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를 주고 매달 1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방양 가족한테는 또 150만 원 줬다 그래요. 네. 그런 돈도 주고 그러면서 뭐 두 가지 때문에 사랑 플러스 돈 이것 때문에 아마 방성자 씨가 뒤집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요. 방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 또한 총을 맞은 도둑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 씨는 항소를 해서 향후에 벌금형으로 감형받게 되는데요. 서 기자, 사실 방성자 씨가 이렇게 재판까지 갖고 선고까지 받게 됐으니 연예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재판 선고 이후에 협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 자숙하는 의미로 영화계를 떠나겠다. 제명해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이 편지 이후 방성자 씨의 행적은 사실 제대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부산 술집에서 방 씨를 목격했다는 목격담도 전해오고 있고요. 1983년 어느 부산의 수녀원에서 일하다가 43세 나이로 사망했다는 이런 내용들도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성자 사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